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오늘은 급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주제 따져볼까요? 예, 며칠 전에 작년도 결산안이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안이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도대체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성적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언론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국가 부채가 2,000조 원이 됐다. 우리 GDP 규모가 대략 1,989조 원 정도 되니까 GDP보다 국가 부채가 많다는 얘기인데 요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예. 보고 걱정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표를 보도한 언론들을 보니까 뭐 우리나라 국가의 부채가 사상 최초로 GDP를 넘었다 뭐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0조에 육박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뭐 불과 요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뭐 1,000조 원 가까이 된다 뭐 그런 식의 언론 보도도 많았고, 뭐 GDP 대비 40%가 넘어서 큰일 났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또 불과 한 달 전에 본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1,000조 가까이 된다라는 게 2,000조가 됐고, 뭐 GDP 대비 40%가 넘을 것 같다 그래서 큰일 났다라는 게 GDP를 뭐 100% 초과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이게 조금 당황하신 국민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한 달 만에 뭐 국가 부채가 2배가 됐나라고 보면은, 근데 이게 사실 좀 개념이 약간 혼동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언론에서 다뤘던 국가 부채, 나랏빚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이 국가 채무를 뜻한 거예요. 부채하고 채무가 다른 거예요? 아,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채무는 뭐 직접적으로 내가 돈을 빌린 거, 그래서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채무인 거고요. 그러니까 부채는 꼭 내가 빌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뭐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은 아니지만 그냥 경제적 실질적으로 내가 줘야 될 돈을 다 부채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부에 쓰여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줘야 되는 돈, 지금 빌리지는 그렇죠. 않았지만 나중에 언젠가 줘야 되는 돈이나 나갈 돈, 이런 것들을 장부상에 기록하면 그게 부채로 잡힌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라면은 뭐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포인트 같은 게 쌓이면은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부채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라는 것은 고객한테 돈을 빌린 돈은 아니잖아요. 빌린 돈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줘야 될 돈이니까 또 부채로 쌓이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 채무가 중요하다, 부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채도 부채 나름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실제로 빌린 돈은 아니지만 줘야 될 돈이라면은 당연히 부채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부채를 하더라도 자산에 동시에 인식되는 부채가 있고 자산이 없이 생으로 줘야 될 돈이 있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채가 많은 기업이 어디일 것 같아요? 샘송?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국민은행입니다. 근데 국민은행 그렇군요. 부채가 한 300조 원이 넘어요. 그 300조 원이면 뭐 GDP에 뭐 한 500조 원, 전체 부채는 한 500조 원이 되고, 그러면은 뭐 GDP에 한 30% 정도 되는 거고, 뭐 작년에 부채가 늘어난 부채만 한 200조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아니 국민은행 이거 큰일 날 회사인가 망할 회사인가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굉장히 안전한 회사인 거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국민은행에다가 돈을 100만 원 예금하면은 그 국민은행은 우리한테 돈을 100만 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민은행 회계장부에는 100만 원 부채가 잡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받으러 오진 않지만 그렇죠?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돈, 예, 맞습니다. 장래에 나갈 돈이 장부상으로 그렇게 잡힌다는 얘기니까 예, 말씀하신 그 부채하고 채무의 개념 차이인지 알겠어요. 예, 예. 부채라는 건 장부상에 잡혀있는 예. 언젠가 줘야 하는 돈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장부상 부채 총액이 GDP보다 많은 게 그러면은 무서운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소비자들이 국민은행에 돈을 맡기면 국민은행은 점점 재정적으로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점점 좋아지는 회사가 되지만 부채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객한테 줘야 될 돈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2,000조라고 하는 그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뭐냐면은 그 한 1,000조 원 정도가 연금 충당 부채거든요. 여기서 연금 충당 부채는 공무원이나 군인들한테 연금으로 줘야 될 돈이에요. 근데 이것은 왜 생기냐면은 공무원이나 군인이 자기가 연금 납입금이 있잖아요. 자기가 납입을 하게 되면은 국가는 국민은행처럼 마찬가지로 납입
그 공무원이 납입한 돈은 국가는 나중에 줘야 될 돈이니까 그렇죠. 그 일단 돈이 전부 다 부채가 되는 겁니다. 맡아놨다가 나중에 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렇죠. 그게 부채로 잡힌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은행이 고객 돈을 많이 받을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것처럼 국가가 공무원과 군인들의 돈을 많이 받을수록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돈은 우리 국가가 공무원한테 줘야 될 돈 총액, 부채 총액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국가가 공무원한테 뭐 1조를 받았는데 9천억 원만 줘야 된다. 그럼 국가는 이득을 보는 거고 국가가 공무원한테 1조를 받았는데 1.1조를 줘야 된다. 그러면 1,000억 원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줘야 될 1조 원 총액이 아니라 그 손해보는 1,000억 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입하고 지출이 이 규모가 맞느냐 그걸 봐야지 맞습니다. 전체 볼륨을 볼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 2,000조라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긴장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오늘 공부 잘 했습니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경제 기사를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오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